네, 한 주간의 IT 관련 이슈를 모아서 이야기 나눠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용영 차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이 애플카 얘기가 가장 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다 시청자분들도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애플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대를 받는 걸까요? 네, 애플카는 애플이 오는 2024년쯤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이죠. 사실 그동안은 이제 큰 얘기가 없었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로이터 통신이 이제 애플이 애플카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카는 하지만 아직 애플에서도 개발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항이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네, 로이터 통신의 보도 이후에 많은 애널리스트나 기술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을 내놓으면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게 이제 예상 모형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저렇게 생겼으면 저도 타보고 싶은데요. 너무 예쁘게 그렇죠. 만들었네요. 네. 네네. 자, 애플카. 이 전기자동차 시장에는 사실 테슬라라는 절대 강자가 존재를 하는데 테슬라는 사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좀 전기자동차 한 우물만 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술력이나 판매에서 도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애플카가 정면 승부를 걸고 도전을 하는 입장인 건데 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애플카에 대한 분석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애플은 사실 테슬라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자동차 시장을 테슬라와 함께 양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테슬라를 지금 현재 살펴보면 테슬라는 지금은 이제 BMW, 아우디, 벤츠와 같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이 자동차라는 큰 카테고리의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전기 자동차가 기존 자동차와의 경쟁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라는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고 앞으로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 전기 자동차를 독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독점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애플의 입장에서는 테슬라와 함께 좀 시장의 파이를 양분해서 나눠 먹겠다. 네네네. 좀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를 형성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같은 독점을 구축한다는 거는 시장을 앞서서 개척하는 회사들에게 있어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마치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장을 앞서서 개척해서 독점 체제를 구축을 하면 가격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을 굉장히 높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애플,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까지 현재 지금 미국 증시에서 높은 시가총액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의 영향으로 기업 가치와 주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가격 통제력을 이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역시 반대로 독점이 너무 심해지면 이 가격 통제력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사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방금 앞서 거론한 기업들이 항상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에 오르내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은 워낙에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는 로열티를 충분히 쌓아두고 있는 강자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또 다르잖아요. 어떤 자동차만의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기어차와의 협업 소식도 있을 텐데 애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술력과 제조 경험만 보자면 당연히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품과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 그리고 조립과 공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을 적용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전기 자동차만 살펴본다고 하면 기존 내연 자동차들과는 좀 성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이거를 살펴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휴대폰이 이제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는 전화하는 용도로만 쓰였지 않습니까? 전화와 간단한 문자 교환하는 용도로만 쓰였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와 앱을 아우르는 이제 플랫폼 기기가 된 것이죠. 따라서 자동차도 내연 자동차들이 이제 운송이라는
목적에만 충실하다가 전기 자동차가 되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실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테슬라를 둘러싸서 테슬라에서 뭐 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동차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그리고 무인 택시, 무인 트럭 운송 등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한다고 하면 기존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해봤던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 플랫폼 분야에서는 노하우와 장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애플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아서 네. 일단 아이폰으로 굉장히 이 거대한 플랫폼 그렇죠. 사업자가 네, 됐지 네. 않습니까? 아이폰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들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기자동차 시장에 네. 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이러한 애플카 뛰어드는 소식이 이유 있는 그런 자신감이었네요. 그러면은 애플과 테슬라로 이 전기자동차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양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제조사들, 뭐 현대 기아차나 BMW 같은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네, 현재 시가총액만 보면은 앞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금 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많이 있지만, 좀 변신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요. 네, 다른 뭐 BMW나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가 이렇게 플랫폼으로 진화한다고 해서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회사들이 무조건 망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을 봤었을 때 애플이 아이폰 출시 이후에 노키아와 에릭슨과 같은 스마트폰, 이 휴대폰 시장의 거인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삼성이죠. 삼성은 이전 휴대폰 시장에서도 큰 비즈니스를 영위하다가 네.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렇죠. 큰 폭의 성장을 거둬서 애플과 어깨를 겨루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명을 기아로 바꿨죠. 네. 이렇게 사명을 바꾸고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모두 이 같은 이유로 보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스턴 다이너믹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기아차도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미래 전략을 최근에 발표를 했었죠. 다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네. 보이고 변신에 성공한다면 앞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 이 산업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수다 김효영 차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